안녕하세요, 주일입니다. 오늘은 의정부센터에 있는 이 소형 소니 핸디캠 사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네, 먼저 카메라 외관을 설명해 드릴게요. 네, 좌측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 뚜껑처럼 생긴 걸 열면 그 안에는 촬영하면서 어떻게 찍히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 즉 액정 화면이 들어있고요. 또 그 안쪽에는 메모리 카드를 넣을 수 있는 커버가 있습니다. 그 커버를 열면 보통 우리가 SD 카드라고 부르는 규격의 메모리 카드를 넣을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SD 카드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고속을 지원하는 SDXC 카드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메모리 카드 슬롯 아래에는 마이크로 HDMI 단자가 있으니까 TV나 컴퓨터를 연결할 때 저 포트에 HDMI 젠더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액정 화면은 뒤집어서 몸체에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촬영 중에 꼭 정면이나 후면이 아니라 측면에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 촬영할 때는 꽤 유용한 각도입니다. 오른쪽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손을 저 사이로 집어넣어서 단단하게 캠코더를 잡고 촬영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쪽에 손을 넣었다가 헐겁다 그러면 풀어서 다시 꽉 조일 수 있는 벨크로 테이프 방식으로 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상단의 저 커버를 열면 컴퓨터와 연결할 수 있는 USB 포트가 있고요. 마이크로 연결할 수 있는 3.5파이 입력 잭이 있습니다. 그리고 촬영할 때 소리를 모니터링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아래에는 이어폰을 연결할 수 있는 오디오 잭이 달려 있습니다. 카메라에서 가장 중요한 렌즈가 보이시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렌즈는 늘 보호돼야 되기 때문에 렌즈 커버가 저렇게 닫혀 있다가 전원을 켜면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일반 카메라나 캠코더들이 렌즈 커버를 열어서 따로 보관을 잘 하다가 덮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 캠코더는 자동이라서 그런 면에서는 꽤 편리한 것 같네요. 그래서 액정을 이렇게 펴고 촬영자는 저 반대편에 있는 액정을 보면서 촬영하면 되고요. 액정 화면을 180도 돌리면 자기 모습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는 셀카 모드로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 꽤 유용한 기능이지만 액정 화면을 반대쪽으로 돌리면 망가질 수 있으니까 꼭 원래 정해진 방향으로만 돌리시기 바랍니다. 뒷면에는 가장 중요한 녹화 정지 버튼이 보이고 배터리가 보이고 오른쪽 아래에는 아답터를 꽂을 수 있는 전원 포트가 보입니다. 그래서 전원 포트를 열고 아답터를 연결하면 오랜 시간 동안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앞쪽에 마이크가 보이시죠? 그리고 뒤쪽에는 줌 버튼이 있고 사진 촬영을 위한 셔터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볼 때는 안 보이는데 저 가운데 넓은 영역의 커버를 열면 그 안에는 마이크나 조명 같은 걸 달 수 있는 핫슈 단자가 있습니다. 저기에 별도의 마이크나 조명 혹은 다른 액세서리들을 연결해서 캠코더가 갖고 있지 못한 기능을 확장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하단은 특별한 건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저 삼각대를 꽂을 수 있는 구멍이죠. 저거는 전 세계 규격이라서 어떤 삼각대든 저기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배터리 아래쪽을 막고 있는 스위치가 보이시죠? 저 스위치를 반드시 열고 배터리를 탈착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냥 힘으로 하다가 저게 부러지면 다음부터는 배터리를 연결 못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네, 지금은 촬영하지 않고 있는 대기 모드 상태입니다. 특별한 정보가 보이지 않죠? 그런데 디스플레이 설정을 바꾸면 화면에 나타나는 정보량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찍고 있는 영상에만 집중할 수도 있고 지금 내가 찍고 있는 각종 설정을 눈에 보면서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여기 보이는 정보들은 그냥 단순한 화면 표시만이 아니라 직접 저걸 눌러서 값을 바꿀 수 있는 터치 버튼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촬영 도중에 어딘가를 가리키면 자동으로 그곳에 초점이나 노출을 맞출 수 있는 터치 기능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녹화할 때는 녹화 정지를 할 수 있는 물리 버튼을 눌러도 되지만 액정 화면 한쪽에 있는 저 빨간색 녹화 버튼을 터치하셔도 됩니다. 소니 캠코더 메뉴 구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메뉴 버튼을 누르고 다양한 설정이 있는데요. 이 중에 많이 쓸 기능 위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촬영 모드로 들어갑니다. 동영상 모드를 누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캠코더로 찍는 동영상 촬영할 수 있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사진은 말 그대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디카 모드고요. 타임랩스 캡처는 사진처럼 촬영을 합니다. 시간을 압축해서 빨리 지나가는 영상을 사진 수백 장을 찍어서 모아주는 기능입니다. 아래쪽에 지금 비활성화되어 있는 슬로우 모션들은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특정한 해상도와 코덱으로 선택을 해야만 활성화됩니다. 이번엔 촬영하기 전에 제일 먼저 정해야 되는 화질 크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녹화 모드를 누르면 초당 전속률이 나와요.
숫자가 높다는 거는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용량을 차지한다는 소리고 결국에는 화질이 좋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고를 수 있으면 높은 게 좋지만 당연히 메모리 카드도 빨리 찰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찍으시는 영상의 성격이나 분량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단 저는 100mbps를 고르겠습니다. 그 다음 화질 크기에서 이번엔 프레임 속도를 누르는데요. 보통 우리가 보는 방송들은 30프레임입니다. 1초에 30장의 그림이 바뀌는 거죠. 반면에 영화는 초당 24장의 그림이 바뀌는 영상이라 24프레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찍으시는 영상이 영화 같은 느낌을 주고 싶을 때는 24p를 고르시고 일반적으로 방송 느낌을 내고 싶다 그러면 30p를 고르시면 됩니다. 저는 24p를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 파일 형식은 코덱입니다. 여기에 적혀 있는 대로 XAVC-S 4K는 가장 고해상도로 용량을 많이 잡아먹는 상태고요. HD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FHD라고 부르는 1920, 1080 해상도로 찍을 수 있습니다. AVC HD도 찍을 수는 있는데 압축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화질이 상대적으로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중에 가장 화질이 좋으면서 고해상도로 찍으려면 XAVC-S 4K를 선택하셔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어떤 거를 선택하셔도 상관없지만 만약에 프레임 수를 60프레임을 찍으시면은 AVC HD를 고르신 이후에 프레임 속도에 들어가서 60p, 60i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훨씬 더 부드러운 영상을 찍을 수 있는데 해상도가 1920, 1080밖에는 안 된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저는 XAVC 4K로 다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 카메라 마이크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보이는 게 화이트 밸런스입니다. 화이트 밸런스는 색 온도를 맞춰주는 거예요. 우리 눈과는 다르게 카메라는 색 온도에 따라서 영상의 색깔, 빛깔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찍는 공간이 어떤 곳인가, 내가 찍는 곳의 광원, 빛이 어떤 색을 갖고 있는지를 설정해 주지 않으면 내가 보는 것과 다른 영상이 찍힐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자동으로 놓고 찍으면 문제는 없는데 야외에 나가서 찍는다 그러면 여기 있는 태양 버튼, 야외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실내에서 백열등 밑에 찍는다 그러면 이 버튼, 전구 모양의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 오른쪽에 있는 원푸시 버튼은 내가 찍는 곳에 이 빛이 색온도가 정확하게 모르겠다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쓰는 A4 용지 같은 흰색 종이를 카메라 앞에 갖다 대고 왼쪽에 있는 셋 버튼을 누르시면 그 공간이 갖고 있는 색 온도로 자동으로 맞춰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쓰실 때는 화이트 밸런스를 오토로 놓고 찍으셔도 되지만 작품을 찍는다든가 장면 사이에 색 온도가 균일하게 유지해야 되는 그런 영화 같은 걸 찍으실 때는 왼쪽 1, 2번 세팅 값을 쓰시던지 그때그때마다 원푸시 버튼으로 수동 설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스폰 노출에 초점을 누릅니다. 보통 자동으로 놓고 찍으시면 되는데요. 보통 영상을 찍다가 내가 원하는 곳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 맞을 때가 있어요. 뭐 움직임이 있다든가 너무 밝다든가 하면은 자동으로 초점과 노출이 거기 맞춰지거든요. 그러면 내 의도와 다르게 찍힐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촬영하면서 터치를 누르시면은 알아서 거기로 초점이나 노출이 맞춰집니다. 뒤쪽에 배경을 터치하니까 앞에 인물이 흐려졌죠. 다시 인물을 터치하면 인물이 선명해집니다. 두 번째 노출계도 마찬가지로 내가 터치를 해서 내가 원하는 밝기를 수동으로 정할 수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수동 카메라들은 뭐 조리개를 만진다든가 셔터 스피드, ISO를 바꿔서 수동으로 바꿀 수 있는데 여기서는 터치만으로 그때 상황에 가장 어울리는 밝기를 고를 수 있으니까 뭐 수동으로 찍으실 분들은 여기 있는 버튼들을 이렇게 눌러서 수동으로 맞춰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초점도 마찬가지로 터치를 할 때 거기에만 맞는 모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저 배경을 터치했거든요. 이렇게 터치를 할 때마다 맞는데 자동으로 놓고 찍으면 놓치는 것이 있을 때는 이렇게 터치로 수동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왼쪽 메뉴를 아래로 넘기면 더 많은 메뉴들이 있습니다. 먼저 노출은 그냥 전반적인 밝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으로 이렇게 강제로 어둡게 하고 싶을 때는 여기서 찍고 밖에 나가서 OK 누르고 밖에 나가면 내가 세팅한 그 값대로 촬영이 되겠죠. 보통 내가 의도대로 영상을 찍고 싶을 때는 자동보다는 수동이 필요할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령 저는 여기서 이 인물만 밝히고 싶어요.
그러면 인물에만 조명을 주고 주변은 어둡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이때는 자동으로 놓으면 내가 생각한 의도대로 안 찍힐 수 있기 때문에 수동으로 놓고 조명 같은 걸 쳐서 인물만 부각시킨다. 이렇게 자동이 아닌 수동 모드로 찍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동으로 놓고 찍으면 영상 안에서, 한 장면 안에서 노출이 계속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작품을 찍는다 할 때는 수동으로 놓고 찍으시는 게 좋습니다. 초점도 마찬가지죠. 여기 들어가서 초점을 이렇게 원하는 쪽으로 버튼을 눌러서 바꿀 수 있는데, 이게 캠코더나 디카들의 수동 렌즈에 링을 돌리는 것과는 다르게 일일이 이 버튼을 눌러서 한다는 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자동으로 놓고 찍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 다음 조리개. 조리개는 많이 쓰시는데요. 여기에 있는 조리개 값을 기준으로 보통 사진이나 영상을 찍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찍으시다가 이 공간에 빛이 많이 부족하고 어둡다 그러면 조리개를 열어주시고 저 숫자를 낮게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가 너무 밝다 그러면 조리개를 조여 주시는 거고, 이렇게 숫자를 높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영상은 그냥 자동으로 놓고 찍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작품 찍을 때만 수동으로 찍어주세요. 네, 셔터 속도는 느낌과 관련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영화를 찍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수동으로 놓고 48분의 1초를 누르시면 됩니다. 만약에 방송 느낌으로 찍고 싶다 그러면 그냥 60분의 1초로 놓고 찍으시면 돼요. 혹은 뭐 60의 배수인 120분의 1초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내가 이걸 잘 모른다, 난 그냥 입문했다, 처음 영상을 찍는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자동으로 놓고 찍으면 상황에 맞게 밝기나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찍힙니다. 네, 사진 효과는 찍는 영상의 색감, 느낌을 바꿔주는 효과인데요. 여기서 팝을 누르면 색상이 강조되죠. 토이 효과를 누르면 중심만 집중되고 주변은 뿌옇게 처리되는 터널 효과도 느낄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모드를 바꿀 수 있습니다만 보통 편집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촬영 당시에는 특별한 효과를 주지 않는 게 좋고요. 만약에 원색적인 느낌을 내고 싶으시다면 여기에는 팝 효과 정도는 쓰셔도 괜찮습니다만 이것도 과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테디샷은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쓰실 기능인데요. 보통 손떨방이라고 하죠. 손으로 들고 찍을 때는 흔들림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광학적인 방식으로 손떨림을 줄여주든가 디지털로 줄여주는 기능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끄면 아무 효과가 들어가지 않은 영상이라서 흔들림이 굉장히 심합니다. 아마 걸어다니면서 찍을 때는 거의 보실 수 없을 정도로 흔들림이 심한 영상이 찍힐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손떨방 기능은 여기서 표준 정도만 누르셔도 되고요. 표준이면은 천천히 얌전히 걸었을 때는 부드럽게 찍히고 줌을 해도 멀리 있는 걸 당겨 찍을 때 어느 정도는 흔들림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활성을 누르면 지금 여기 바깥 영상을 보시면 발이 약간 잘린 걸 보실 수 있어요. 이거는 이미 찍힌 영상을 좀 더 가깝게 확대를 해서 주변에 흔들린 영역을 잘라내는 영상이라서 화질에 손실이 있습니다. 화각도 좁아지고요. 화질도 약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액티브 모드, 활성화 모드로 찍으면 안 좋아요. 그렇지만 아주 움직임이 많은, 심하게 걸어다니는 영상을 찍고 싶다고 할 때는 활성을 누르시면 거의 짐벌에 놓고 찍는 것처럼 부드러운 영상을 찍으실 수 있으니까 상황과 여건에 맞게 골라주시면 되고, 저는 표준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은 스테디샷 손떨림 방지 기능을 끄고 걷고 있습니다. 이 정도 범위로 찍고 있고요. 흔들림 이 정도입니다. 네, 이번엔 손떨림 방지 스테디샷 기능 표준으로 두고 찍고 있습니다. 아까랑 범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스테디샷 활성으로 놓고 찍고 있습니다. 아까랑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움직임은 어떻게 잘 잡아주는지 비교해 보세요.
줌 테스트 하겠습니다. 먼저 천천히 줌밍을 합니다. 이번엔 빠르게 줌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줌은 쓰지 마세요. 이미 이 캠코더는 20배 줌이 되거든요. 멀리 있는 거를 꽤 크게 당길 수 있는데 여기서 디지털 줌을 또 들어가면 이미 찍어 놓은 걸 강제로 확대하는 거라서 화질이 많이 떨어지고 흔들림도 심할 겁니다. 네, 여기서 내장 줌 마이크는 멀리 있는 영상을 당겨 찍을 때 이 내장 줌 마이크를 켜지 않고 찍으면 소리는 카메라가 있는 이곳의 소리가 녹음됩니다. 반면에 줌 마이크 기능을 쓰면 내가 줌을 당기면 거기에 맞춰서 녹음을 하는 범위도 좁아져서 멀리의 특정한 그 장소의 소리만 강조해서 녹음을 한다고 합니다만 저는 잘 써보지 않아서 효과가 얼마나 좋을지는 모르겠네요. 없는 것보단 낫겠죠? 그 다음 자동 바람 소리 감소는 꼭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걸 끔으로 사용하면은 야외에서 캠코더 내장 마이크로만 녹음할 때 주변에서 바람이 불면 퍽퍽 거리는 바람 소리가 그대로 녹음됩니다. 반면에 이걸 켜주면 어느 정도는 바람 소리가 들어와도 티가 나지 않게 자연스럽게 감쇄를 시켜주니까 별도의 윈드실드, 그 털이나 스펀지 같은 게 달린 마이크가 아닌 내장 마이크로만 촬영을 하시는 분들은 꼭 자동 바람 소리 감소를 켜주세요. 그리고 오디오 녹음 레벨은 자동으로 놓고 찍으면 음량이 크면 줄여주고 너무 작으면 키워줍니다. 자동으로 볼륨을 조절해 주면서 입력을 받는데요. 수동으로 놓고 찍으면 내가 원하는 볼륨으로 녹음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내가 상황을 통제할 수 없고 갑자기 크거나 작은 소리가 들어올 경우엔 그 소리가 완전히 당기지 않든가 너무 시끄러워서 잡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용도라면 자동으로 놓고 찍으셔도 충분히 잘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 오디오 레벨 미터가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이때 너무 시끄럽게 간다 싶으면 수동으로 낮춰주시면 되는데 얘는 아무리 가까이 가도 아주 시끄럽게 깨질 정도로 녹음되지 않는 자동 기능이 작동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눈금 표시 설정, 제브라 패턴이라고 있는데요. 이 중에 눈금 표시는 꼭 켜주세요. 이걸 누르면 영상, 화면 안에 가로, 세로 3등분을 한 9개의 칸으로 나눈 가이드라인, 안내선이 뜨는데요. 그걸 보고 구도를 잡을 수도 있고 화면 수평을 맞출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네, 제브라 패턴은 빛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과노출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정보를 표시해주는 그런 모드고요. 저기 있는 70을 누르면 빛이 너무 많다 싶으면 그 영역이 얼룩말 무늬 같은 빛살이 보여서 빛이 너무 많이 들어오네? 그럼 노출을 조절하든가 빛을 줄여야 되겠다 라는 판단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가급적이면 이 제브라 패턴을 띄워놓고 찍으시는 게 나중에 편집하다가 여기 왜 이렇게 하얗게 날아갔어 라는 일로 당황하시는 일은 없을 겁니다. 오디오 레벨은 촬영하는 도중에 막대기가 움직이면서 소리가 제대로 녹음되고 있고 어느 정도 음량으로 녹음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이걸 켜주시지 않으면 촬영 도중에 소리가 들어가는지 확인이 안 돼요. 물론 이어폰을 꽂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냥 카메라만 들고 찍을 때는 그림에만 집중하다가 소리를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꼭 오디오 레벨을 켜주셔야 화면에서 소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재생 기능은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눌러보면 이 캠코더로 찍은 방금 전까지의 영상을 쭉 볼 수 있고요. 한 번 더 터치하면 재생, 대감기 이런 식으로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물리적 버튼이 달린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조작하기가 좀 어려워요. 여기서 일시정지, 재생, 빨리 감기, 다음 클립으로 가는 게 쉽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캠코더 버튼을 누르면 바로 촬영 모드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편집 복사는 이미 찍어놓은 영상을 선택해서 삭제할 수 있는데 한 개만 지울 수도 있고 복수 이미지를 선택해서 지울 수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NG다 싶은 영상은 중간중간에 지워줘야 메모리카드 용량을 확보할 수 있겠죠. 하지만 큰 화면으로 보지 않고 판단하는 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컴퓨터에 옮겨놓고 거기서 지우시는 게 안전합니다. 네, 그리고 무선은 많은 카메라들이 요즘 그런데 와이파이로 카메라와 스마트폰 연결해주는 기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스마트폰으로 제어를 누르면 스마트폰에 여기 적혀있는 이 앱을 설치하신 이후에 공유기처럼 이 카메라를 연결하면 카메라의 녹화 정지 버튼이라든가 줌 같은 기능들, 또 재생해보는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저쪽에 카메라 세워놓고 촬영하시는 분들, 1인 미디어 제작자들에게는 꽤 유용한 기능이죠. 그 다음 설정에 들어가 보면 일단 첫 번째 미디어를 누르시면은 어디에 영상을 찍을지 기록할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부 메모리에도 용량이 어느 정도는 있지만 영상을 많이 찍으시려면 별도의 메모리 카드를 꽂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그래야 굳이 USB 케이블이 아니라 메모리 카드를 리더기에 꽂아서 바로바로 복사하기도 쉽고요. 그리고 미디어 정보는 지금 연결되어 있는 이 메모리 카드에 내가 고른 이 설정으로 얼마나 찍을 수 있는지 용량을 대략으로 가늠할 수 있게 알려줍니다. 11시간 찍을 수 있다고 하죠. 그 다음 초기화는 메모리 카드를 포맷하는 기능입니다. 내가 이제 영상을 다 찍었고 컴퓨터로 옮겨놔서 이 카드는 비우고 싶다 할 때 여기서 초기화를 누르시면 되는데 꼭 백업, 여분의 복사를 해 놓으시고 지우셔야지 여기서 지은 이후에는 살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꼭 모든 걸 확인하신 이후에 포맷, 초기화를 해주세요. 파일 번호는 연번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야 새로운 영상을 찍어도 이전 영상과 파일명이 겹쳐서 지워지는 일들이 없습니다. (30프레임이나) (24프레임) 같은 일반 프레임 속도로 촬영을 한 뒤에 편집해서 슬로우 모션 효과를 주면 속도는 느려지지만 늘어난 시간만큼 필요한 그림을 억지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움직임이 부자연스럽고 끈기있는 느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할 때부터 별도의 고속 녹화, 느린 녹화 등의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먼저 화질 크기에서 파일 형식을 WAVC SHD나 AVC HD로 바꿔줘야 합니다. 제대로 슬로우 모션 기능을 이용해서 찍으면 이렇게 부드럽게 찍힌 걸 볼 수 있죠. 소니 AX40 캠코더에는 5.1 채널까지 서라운드로 녹음하는 좋은 마이크가 있긴 하지만 원하는 소리만 잘 녹음하려면 별도의 외장 마이크를 연결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3.5파이 이어폰 단자를 지원하는 마이크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네, 지금은 캠코더 내장 마이크로 녹음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주변 풍경 소리는 어떻게 들리는지 함께 들어보세요. 네, 지금은 로데 지향성 마이크로 녹음 중입니다. 목소리가 잘 들어가고 있나요? 주변 풍경 소리는 어떻게 들리는지 들어보세요. 네, 지금은 캠코더 내장 마이크로 녹음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는 잘 들리는지, 주변 풍경 소리는 어떻게 들리는지 잘 비교해 보세요. 네, 지금은 로데 지향성 마이크로 녹음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주변 풍경 소리는 어떻게 들리는지 들어보세요. 지금은 캠코더 내장 마이크로 녹음 중입니다. 네, 지금은 주변 소리가 시끄러운 곳에서 지향성 마이크로 녹음 중입니다. 지금은 캠코더 내장 마이크로 녹음 중입니다.
네, 그 밖에 액세서리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충전 어댑터입니다. 배터리 시간은 짧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촬영하려면 이 전원 어댑터는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리고 배터리를 충전할 때도 별도의 충전기 없어도 배터리가 본체에 연결되어 있다면 이 전원 어댑터로 자동으로 충전까지 되니까 충전기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USB 케이블은 많이 쓸 일은 없지만 메모리 카드 리더기가 없어서 컴퓨터로 파일을 옮기지 못할 때 이 케이블을 컴퓨터와 연결하면 카메라가 저장 장치로 인식돼서 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HDMI 젠더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HDMI 케이블은 저렇게 넓적한데 이 캠코더에 달려있는 HDMI 포트는 마이크로 HDMI라고 작은 포트입니다. 그래서 저기에는 저 젠더를 꽂아서 작은 포트에 연결해 주시고 TV나 컴퓨터 같은 다른 장비와 연결하실 때는 저 반대쪽에 일반 규격의 HDMI 케이블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HDMI 끝쪽을 보시면 되게 작죠. 그래서 부러지거나 휘기 쉬우니까 조심하시고요. 제가 이 강의 영상에서 찍은 것보다도 더 많은 내용들이 사용 설명서에 들어있으니까 더 자세히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꼭 공식 설명서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소니 캠코더 AX40 사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쉽게 설명을 했나 모르겠네요. 이거 보시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좋은 촬영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